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파운더스 나만드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덥습니다. 그렇죠? 참 덥고, 참 코로나로도 힘든데 날씨까지 푹푹 찌니까 참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기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한 40분, 한 50분 정도 되겠죠? 그냥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오늘 주제는 이제 성공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간의 뭐 아메이 사업에 대한 뭐 스토리라든지 어떻게 아메이를 만났는지라든지 뭐 사업 진행할 때 상황은 어땠고 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서 뭐 다이아몬드 성취하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제가 주로 저녁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 저녁 미팅에 많이 나타나고요. 오늘 오전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줌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줌으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짝꿍인지 잘 모르시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부부 관계가 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같이 살고 있는 짝꿍은 김지 사장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날 보셨죠? 김지 사장이 제 짝꿍이고요. 뭐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다 누구나 아미를 만나시는 그 처음의 기억이 되게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메이 비전을 봐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뭐랄까, 내가 어떻게 아메이를 알게 됐지? 만나게 됐지?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저도 해보니까,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아메이를 이제 알아보게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근데 그때는 김지 사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애인 사이. 애인 사이도 애인 사이지. 예, 여자친구는 아니고 애인 사이. 예, 애인 사이고 연애하는 사이였는데, 아니 연애를 하려면 밤에 좀 만나야 되는데 저녁 때 만나야 되는데, 아니 이 아줌마가 그때는 이제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저녁 때만 되면 사라지는 거야. 참 신기하지. 저는 이제 애인이니까 자꾸 이게 저녁 때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려 그러면 저녁 때만 되면 초저녁만 되면 사라져. 자기가 뭐 신데렐라야 뭐 땡땡땡 치면 사라져. 그랬다가 연락이 안 돼.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뭐지?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하는데 밤만 되면 사라져?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업을 할 거면 나랑 같이 해야지. 제가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진한 아줌마 꼬셔가지고 아니 왜 미제 퐁퐁 파는 그 이상한 사업을 하지? 그러니까 참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참 무식한 소리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조그만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딱 뭐라 그럴까요? 결과를 딱 내버리고 확신을 하게 되면 잘 안 바꿔요. 웬만해서는 잘 안 바꾸거든. 아니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연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왜 이상한 걸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은 거. 그래서 이 여자를 좀 구해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긴데 그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멀쩡하게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막 유학도 갔다 오고 나름 괜찮은 여자 같아가지고 열심히 꼬시고 있는데 아메이를 한다니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메이 그 당시에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아메이 관련된 안 좋은 자료들을 막 모았어요. 요즘 참 찾기 힘든데 예전에는 그런 사이트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정치인을 안티하는 사이트도 많았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이만큼 긁어가지고 그걸 이메일로 보냅니다. 딱 보냈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와이프가 아니지, 여자친구가 잘 읽어봤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쪽 얘기를 들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당신이 아메이가 진짜 괜찮은 사업이라는 또 얘기도 정보를 자기가 들어야 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균형 잡힌 어떤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 맞네. 제가 막 아니란 얘기만 쏟아냈는데 된다는 쪽 얘기도 들어봐야 이게 뭔가 정보의 균형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우리 애를 서울대에 보내고 싶으면 서울대에 가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울대에 가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저 재수학원 재수생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재수해봐서 재수생한테 가서 야 서울대 어떻게 가냐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반대를 했을 때 막 안티 자료를 막 보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아이고 뭐 인물 나셨네 아이고 그러세요 이랬으면은 굉장히 제가 화를 냈겠죠. 또 혹은 막 아메가 뭐야 얘기해봐 뭐 설명도 못하면서 뭐 이랬으면
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삐뚤어졌겠잖아. 삐뚤어질 테다. 그럼 막 완전히 그랬을 텐데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제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메이 알아본다 그러면 아메이를 전혀 모르는 데 가서 물어보거든요. 옆집 사는 아줌마나 직장에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거든요. 아메이 알아? 어때? 그치?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 와이프의 조언을 따라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아메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아메이를 뭐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공평하다 하니 내가 한번 가볼게. 그래서 어디를 가면 돼? 미팅장을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 미팅장에 못 모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미팅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참 지금 사람 너무 창피해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내가 박살을 내줄 테니까 논리적으로 박살을 내줄 테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들었어요. 와이프가. 전혀 미동도 안 쳐. 그러라고.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현명하십니다. 김지 사장님.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는지 몰라요. 진짜 뭘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조금 아는 부정적인 거 가지고 아멘 그런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들어봐줬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 두 마리의 무서운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선입견하고 편견이 정말 무서운 건데 참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가보니까 누가 뭘 기다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저를 기다리겠어요? 미팅장 갔지. 지금 우린 줌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미팅장 가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팅장 가가지고. 왜 놀랐냐면 굉장히 저녁 때 갔었죠. 저녁 한 8시쯤에 갔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 그 강의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그 강의가. 왜? 관심이 없었잖아요. 들으려고 그냥 간 거야 그냥. 갔는데 다들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갔는데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강의를 하길래 너무 좀 재미가 없는 강의를 열심히 듣는데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이런 강의를 어떻게 유머 1도 없는 강의를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듣지? 너무 신기했고 두 번째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저 같으면 일 끝나고 뭐 맥주도 한잔하고 뭐 당구도 한 게임 치고 말이죠. 아니면 이제 연애도 해야죠. 연애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여기 모여 있지?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전 지금 10시 반, 11시 반 그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왜 모여 계시냐고.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해서 이상한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와, 나 되게 이상한 세계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이 좋은 날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본 거죠. 뭔가 이상한 느낌을. 그래서 제가 그때 어설프게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걸 캐치를 했어요. 그런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의 내용 중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생각해보면 능동적 변화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막 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습관 들이려고. 그런데 반대로 원하지 않는 변화는 어때요? 되게 슬픈 거 아닙니까? 슬픈 일이에요. 우리 늙어가는 거 어느 날 깨닫잖아요. 우리 부모님만 봐도 슬프고 우리 자신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나이를 먹어간다 깨달을 때 되게 슬프잖아요. 그런 변화는 원하지 않는 변화는 아프기도 하고요. 병들고요. 가장이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되죠?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당시는 IMF 끝나고 나서 좀 얼마 안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명퇴하는 사람도 많았고 실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 100년을 사는데 지금 30대 뭐 이런 분들은 120살까지 사신다면서요. 예. 근데 50에 나가서 뭘 하죠?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때 처음 느꼈어요. 그때. 저는 인생은 룰루랄라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되게 쇼킹했던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네라는 걸 처음 한 거죠. 그래서 요즘도 보자고요. 뭐 코로나 사태 우리 예견했나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도 힘들고 직장 내시는 분도 힘들고 예전에 무슨 사드 사태 나면 그것 때문에 중국 관련돼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지고 일본 관련돼서 뭐 하나 터지면 일본 관련 일하시는 분들 다 힘들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 너무 휘둘리면서 살잖아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는 느꼈으나 내 친구 때문에 반대하러 갔는데 다 나오라 그래 뭐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그러고 갔는데 야 듣고 보니까 아멘이 괜찮네 이럴 수는 없잖아 또.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멘이나 됐다고 거절을 했지. 사실은 이상하진 않았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계속 손을 내밀어 주거나 아멘이를 알려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서 김지 사장도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고 그냥 시간이 흘러 금방 가더라고요. 진짜 그때 누가 아메이 사업을 계속 얘기해 줬으면 계속 그때 했을 텐데. 그런데요.
지나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계속 누군가가 아메이 사업하자고 이렇게 오지 않으세요? 찾아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20대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이거 물건 써봐라, 이거 사봐라, 뭐 물건 놓고 간 친구도 있었고 큰 돈 번다 그러면서 도대체 아메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한 6, 7명이 왔다 간 것 같은데 단 한 명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메이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나중에 귀찮잖아요. 그래서 오지 마. 너 그럴 거면 동창회도 오지 마. 그리고 되게 못되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소문이 났냐면 그 나중에 아메이하는 친구를 만나서 한번 들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아메이를 해도 이영석 너는 아메이를 안 할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반대를 심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미팅장은 어쨌든 한번 왔다 갔잖아요. 김 지사장님이 그 균형 잡힌 판단을 하라고 얘기하는 의미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번의 미팅으로 제가 다 알아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나쁘지 않네. 뭔가 준비하는구나. 그 동그라미가 막 생각이 나. 동그라미. 근데 그냥 그 정도. 딱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개인 사업한다고 뭐 인터넷 쇼핑몰도 하고 뭐 그 로드샵도 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의 이제 스폰서님이 이제 저희 이제 가게 매장으로 찾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김 지사장 그때도 연애 중이었죠.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메하는 사람인데 왜 불렀냐고 그랬더니 뭐 와서 뭐 쇼핑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빨리 오시라 그래.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뭐 아메 얘기 잠깐 들어주면 되지 뭐. 며칠이 올라가는데 앉았는데 아메 사업 얘기를 또 하는데 또 동그라미를 막 그리는 거예요. 아메는 동그라미야 계속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좀 다르게 들렸던 게 한 번 들었잖아. 한 번 들어서 이 반복 학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들었잖아요. 그게 오래지 않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확확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1억 버는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거를 느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약간 가슴이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안 했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거 잘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나 안 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우리 여성 사업자분들은 당구자를 치시지 않으시죠? 당구를 처음 배우면 잘 때 침대에 누우면 천장에 공이 막 굴러가거든요. 막 이렇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공이 막 굴러가는데 막 그런 느낌이야. 동그라미가 누워있어 막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이 강의가 아니죠. 사업 설명이 언제 끝나나 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저는 여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저희 그 매장에 직원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직원분이 여자분이 계셨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사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뒤를 돌아봤어요. 했더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메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아메 사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분은 듣지도 않아요. 뒤에서 기동량하고 듣고 있었는데 사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메 쉬운데? 한레그가 이렇게 만들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진짜 그 참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가 퇴근 시간이 10시였는데 8시까지 이제 미팅장에 가야 되니까 일찍 문 닫고 그분의 손을 잡고 미팅장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팅장을 저를 인도하시고 한 달 정도 알아보시다 그만두셨죠. 순교지 순교. 순교하셨어요. 저를 미팅으로 인도하시고 장렬히 전사.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자기가 본 비전이 맞는데 그분은 아는 지인분들이 주변에 되게 부정적이었어. 그래서 그만뒀어. 그러니까 아니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아메이를 자꾸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안타까웠지만 뭐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아메이에 대한 미팅을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을 들으니까 진짜 잘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근데 될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막 하고 막 고민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메이는 사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에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나가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게 똑같아. 이게 알아볼 때도.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3개월만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내가 미팅을 한번 빠지지 않고 그 시스템 강의도 한번 풀로 들어보고 왜냐하면 아메이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하우트는 모르잖아요. 아메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큰 사업이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미팅이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3개월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 같은 좀 배워봐야겠다. 그리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아니 영어 학원도 뭐 그렇게 다녀도 아직도 영어 버벅버벅 하거든요.
그럼 영어학원 그만둔다고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아 근데 들어보니까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데 아 그거 뭐 몇 달 듣는 거는 뭐 일도 아니잖아. 뭐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때 일주일에 두 번 제가 미팅을 나가기 결심하고 세 달을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누구나 아메이 사업을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2년에서 5년 안에 다 다이아몬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수입이 한 월 1,000, 연봉 1억이 되는 거지. 2003년도였으니까 진짜 1억 큰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물론 다이아몬드 위에도 엄청나게 핀이 많아. 진짜 핀이 엄청 많고 뭐 전 세계 뭐 더블 크라운 앰버서더 일본에 있는 분은 막 연봉이 70억, 100억이잖아요. 뭐 하나 몰라 그 연봉 받아서. 뭐 알아서 잘 쓰시겠죠. 네. 아무튼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일단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에 딱 꽂힌 거예요. 와, 그렇지. 내가 지금 35살인데 2년에서 5년? 괜찮네. 해볼 만한 이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너스가 많이 늘어나서 파운더스 에머랄드라는 핀만 해도 지금 연봉 1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보통 가장 있으시고 주수입원 있지 않으세요? 있는데 사이드로 추가로 월 1,000만 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찍혀. 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과정이 어땠든 간에 아직은 모르니까 그런 일이 결과가 된다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메이를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아메이 시작하는데 뭐 돈이 들기를 해,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기를 해, 투자금이 필요하기를 해, 제품을 사야 돼, 무슨 매장이 필요하기를 해, 직원이 필요하기를 해. 아니 이거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투자가 없으니까 망할 일이 없잖아. 오히려 의심해 가는 거야. 아니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큰 돈이 되지? 오히려 이상한 거지.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상한 거네. 이랬으면 제가 이런 날이 안 왔겠죠. 좀 더 알아봐야겠다 해서 제가 미팅을 들으면서 알아보게 돼요. 진짜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했던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 만나보면 그 사람이 사업 이상하게 한 거예요. 진짜 이상하게 한 거예요. 보통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해봤지만 보통 우리 자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뭐 세일즈를 못해서 고객을 확보를 못해서 뭐 물건을 못 팔아서 등등을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오래 버티지를 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6개월, 1년을 못 버텨요. 그 정도의 운영 자금도 없이 사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메리를 생각해 보니까 임대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 반품, 인건비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냥 있어도 손해 보는 일 없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되게 괜찮은 사업이다. 이 말 그대로 사실이라면 더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되면 제가 생각하니까 잘만 되면 부부간에 부부싸움 할 일도 없겠더라고요.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돈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달에 당신 나 몰래 말이야 옷다가 상의도 없이 3천만 원을 쓰고 그래? 뭐 이러고 싸우세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치사하게 말이지 막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런 것들이 아메이 플랜을 들으면서 야 그런 것도 싸울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2003년도니까 진짜 1억 큰 돈이었죠. 근데 알아보니까 크게 1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게 계속 따박따박 나오는 인세 같은 수입이라는 거예요. 아니 건물주가 되기는 쉽지 않겠더라고. 건물을 지금부터 돈을 모아서 산다? 그리고 꼬마 빌딩 사서 뭐 어떻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입을 받으려면 꽤 큰 빌딩을 소유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됐어.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거든. 그런 세상이 있구나. 막연히 건물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미팅을 들으면서 그런 성격의 돈이라는 거야. 심지어 죽어서 상속까지 된다는 거야. 상속세도 없다는 거야.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니까 야 이게 진짜 괜찮다. 대박이다. 이 말대로 하면서 대박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자 누구나 꾸준히 열심히 하면 2년에서 5년에 다이아몬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상황이 그때 되게 안 좋았거든요. 상황이 되게 안 좋으니까 한 10년 걸려서 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35에 시작했으니까 45이잖아요. 45에 내가 하는 일도 있고 와이프도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면 야 대박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1억을 한 번에 딱 주는 돈이어도 그리고 땡 치는 돈이어도 괜찮은데 계속 나오는 돈이 있고 심지어 상속되는 돈이면 너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그때는 젊었으니까 35살이니까 주변에 억대 연봉은 그 당시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들이라서 보면 뭐 회사 좀 잘 나가서 이런 분들 보시면 막 그 당시에 이제 억대 연봉 되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멋있지 않아. 왜? 돈을 버는데 못 써. 자기가 언제 수입이 끊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쥐어서 진짜 살아야지 라이프 스타일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아메이 미팅장에 와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 들어보고 하니까 너무 라이프 스타일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여행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괜찮겠다. 인세 같은 수도 좋고 여행도 보내주고 이게 어떻게 하기만 하면 잘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또라이였는지 진짜 이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 미팅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잘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잘하냐. 나는 잘 못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꾸준한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됐다.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꾸준하게 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아메이 한번 꾸준히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그때 시작한 미팅을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시간은요 아메이를 해도 흘러가고 아메이를 안 해도 흘러갈 것 같더라고. 근데 기왕이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하면서 흘려보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단순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제가 세웁니다. 5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40에 생계에서 은퇴한다. 깜찍한 생각이죠. 네. 보통은 그런 수입이 많이 주어져도 일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일 자체를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놀고 싶지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35살의 아메이를 딱 받아들이면서 5년 열심히 해서 40에 은퇴한다. 그게 제가 가진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41살에 다이아몬드 되면서 은퇴를 하게 되죠. 진짜 지긋지긋한 이 생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카드값 좀 막 스트레스 좀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 노후도 좋지. 노후 준비도 중요한데 진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폼나게 살고 싶고 라이프 스타일 나오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팁인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저의 오류가 있었다면 다이아몬드가 내 인생의 목표의 끝이었어. 그게 에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한 더블 다이아, 트리플 다이아, FCA 좋습니다. 그 정도의 꿈과 목표를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연봉 한 10억 너무 커요? 그럼 한 9억? 어쨌든 전 원대한 꿈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재밌는 거는 내가 이게 놀라운 아메이 사업을 발견하고 만났고 해보려고 하는데 녹록지가 않아 상황이. 항상 자 아메이 좀 열심히 해보세요. 그 판을 쫙 깔아주는 상황은 안 생겨요. 뭐 좀 해보려 그러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야. 뭐 갑자기 그렇지 않아요? 뭐 꼭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결단을 하고 무슨 새로운 일을 벌리려고 그러면 집안에 대소사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이 생기는데 저희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재혼 커플이잖아요. 예, 이별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30대 초반에 이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지금이야 뭐 돌싱들 많으시고 갔다 온 거 흠도 아닌 세상이지만 20년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혼했다 그러면 제 인성에 문제 있어? 약간 이런 느낌. 뭔가 그 실패한 느낌, 뭐 이런 낙인이 찍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진짜 그런 느낌. 거기다가 제가 나름 또 잘 살아보겠답시고 사업을 막 벌려고 한 2번 망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사업 이게 정말 누가 집안에서 사업을 하다 망했다는 거는 오만대 진짜 민폐를 끼치고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근데 제가 다행히 젊어서 사업을 2번 망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진 거 홀라당 뭐 집 있던 거 날리고 뭐 물론 빚잔치 하고 이랬죠. 그러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여자친구였던 우리 김지 사장님 예, 대단합니다. 네, 망했는데도 같이 만나주시고 살아주시고 네. 참 우리 와이프가 그 재밌었던 일들이 참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아메이 비전을 봤는데 이제 같이 해보자 했는데 결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번호가 2개예요. 와이프 김지 사장 번호가 있고 제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지 사장이 여기 가입을 하고 제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김지 사장 자기 아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밑으로 막 가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밑으로 가입을 시키는 거야. 이거 뭐지? 그거 내가 핀을 가 막 내 밑으로. 자기는 스폰서, 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 애인 간에 뭐 싸울 수도 있고 싸우다 좀 심하게 다투다 보면 헤어져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야, 난 못 헤어져. 김지 사장이 내 밑으로 네트워크를 다 펼쳐놔가지고 나는 헤어지면 진짜 나쁜 놈 되는 거야. 도망을 못 가. 그런 도망가면 진짜 나쁜 놈이야.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사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2003년 9월에 아메이를 시작해서 예, 그때 3%인가 하고 그 다음 달에 9% 하고 11월에 SP가 됩니다. SP는 한 1,000만 포인트를 한 사람, 아메이 첫 번째 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월 한 15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지금이야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잖아요. SP만 돼도. 그렇죠? 괜찮죠? 그러니까 20년은 안 됐지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메이 시작한 지 한 10개월 만에 플래티늄이 됩니다. 플래티늄 돼서 그때도 뭐 비슷하죠. 수입은. 플래티늄은 1,000만의 네트워크를 6번 한 사람은 플래티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PT가 되고 나서 예, 안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가을에 결혼을 해서 저희가 11월 21일에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안 갔어요. 왜? 마감해야지. 파운더스 PT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월말에 결혼하는 바람에 마감하고 신혼여행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그 리더십 세미나라고 해서 일정한 핀이 되면 우리가 파운더스 PT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있는데 1,000만을 계속 12달 하는 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여행을 가요. 아메에서 리더십 세미나라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여행이 호주 케언즈였는데 좋았던 게 저희 결혼기념일 근처에 가요. 항상 여행을. 그래서 제가 따로 결혼기념일 선물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객실에 딱 가면 아메이에서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돼 있고 막 뭐 샴페인에 뭐죠? 뭐 초콜릿도 들어가 있고 막 꽃도 있고 막 결혼기념일 케이크도 들어와 있고 막 이런 선물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실 분 혹시 계시면 11월 달 강추합니다. 11월 달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게 뭐예요? 여행 가면 면세점 가야지. 면세점 가서 쫙 이제 긁고 그러면 되게 걱정되잖아요. 괜찮아요. 아메이는 12월 달에 항상 연간 보너스라 해서 일시불 보너스를 줍니다. 뭐 적게는 1,000만 단위에서 많게는 뭐 수억 단위 뭐 그 이상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즐겁게 여행하시고 예, 또 12월에 즐겁게 그 목돈 받으시면 결제하시고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그럼 다시 결혼했을 때로 돌아가서 현실로 돌아왔죠. 근데 아메이가 좀 잘 되고 나서 얘기니까 제가 사업을 망했다 그랬잖아요. 사업을 망해서 굉장히 힘들어져서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집을 가게 됩니다. 짐지 사장을 데리고. 예. 나는 비전만 있어. 비전. 우리 아메이를 잘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결혼했고 그래서 이제 둘이 신혼집을 차려서 사는데 힘들었죠.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한 가지 힘든 일은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와요.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와요. 네. 전화 받으면 돈 갚으세요. 이런 전화죠. 이제 빚이 있으니까. 이제 사업하다 망했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실. 예. 김지 사장이 망했는데도 결혼해 준 거지. 바본가? 고마워.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잘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막 빚독촉을 받고 돈 벌어서 막 갚고 카드값 갚고 막 장난이 아닌 상황인데 신기한 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왜 돈으로 막 싸울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 신혼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돈 문제 가지고 싸운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어. 아니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가 만들었는데 왜 나한테 원망을 안 해? 나한테 뭐라고 하질 않아?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망한 거 알고 결혼했고 빚 있는 거 아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도둑질 해오라는 소리잖아.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천사가 내려온 느낌, 여신 강림, 천사 강림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면서 집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는 아메이가 있잖아. 와, 그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현실은 되게 힘든데 결혼까지 어찌어찌 했는데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 막 빚독촉 받고 힘든 상황인데 뭐 걱정이야. 우리한테 아메이가 있는데 야, 그 말이 정말 복음처럼 들리더라고. 여러분 진짜 희망이란 단어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 가진 거 없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캄캄한 터널 속에 막 있어요. 있는데 저기 밝은 불빛이 보여. 막 그쪽을 향해 달려가. 그래서 와이프 손을 꼭 잡고 막 달려가는데 그럼 빛이 막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확 빠져나오잖아요.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메이를 만난 게. 그리고 돌이켜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30대는 어땠나 생각해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30대는 되게 매우 가난했잖아요. 가난했는데 언제나 즐거웠고 다투지 않았고 너무 희망찼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시절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사실 경제적인 부분만 보면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되게 열심히 살았던 느낌, 그리고 너무 희망적이고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진짜 밤낮으로 일하고 빚 갚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아메이 사업을 이제 그때는 뭐 핀도 없을 때예요, 별로. 네. 그냥 아메이로 잘된 미래가 이미 뭐랄까 몸과 정신이 다 있는 거예요, 미래로. 그래서 이미 잘 되기로 돼 있어. 확정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밋빛 미래를 막 얘기하면서 밤에 한참 막 얘기해요. 까라라 막 얘기하고, 야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말이지 막 이렇게 살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둘이 새벽까지 얘기를 해. 그럼 막 동이터. 그럼 뭐라 그래? 야 미쳤어 자야 돼 빨리 자. 내일 일해야지 자. 그러면 자. 그럼 아침에 또 전화가 와. 빚 갚으세요? 네. 와 힘들지. 와 시달려. 그러다가 저녁이 딱 되면 다시 누워. 이제 침대에 누워서 막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 막 하면서 야 우리 이게 잘 될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막 너무 즐거워. 막 또 동이터. 야 미쳤어 빨리 자야 돼. 그럼 아침에 또 전화가 와. 이거 완전 또라이들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미래에 대한 아미 사업을 통해서 미래가 밝을 거라는 확신,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될 거라는 확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미 사업이 되게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왜 우리 스폰서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미 사업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진짜 그 당시에는 그거를 정의 내리진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진짜 우리를 그때 뭐랄까 우리의 사랑을 만들어주고 지탱해주고 인생에 힘을 줬던 게 아메이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아메이 비전은 뭐였냐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뭐 잃었던 혹은 그런 것들을 모두 회복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 그런 게 아메이의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얼마를 번다 이런 즐거움을 떠나가지고 그냥 내 꿈을 포함한 모든 게 아메이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막연하지만 네. 그걸 구체화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와 아메이를 단순히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라는 그런 일이 생각이 나요. 사실 그 아메이를 시작했던 당시가 마냥 이렇게 녹록했던 그런 순간은 아니거든요. 진짜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게 힘들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상담하면 누구누구 만나보세요. 뭐 이분 만나서 사업쌤 해보세요. 이런 상담하시잖아요. 그럼 네 하고서 못 갔어요. 왜냐면 커피 마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돈을 모아. 그래서 커피 마실 돈을 만들어서 얘를 만나서 사업쌤을 해야겠다. 가면 막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만나자고 전화했는데 이 자식이 삼겹살에 소주라도 한 잔 먹자 그러면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뭐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낸 거죠. 보내고 그때 저희가 서울 외곽에 살아서 저녁 8시 미팅을 서울에 오려면 한 6시 좀 넘으면 나와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길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끔 차비가 없으면 그때 슈마라는 차 아세요? 슈마라는 차가 저희 차였는데 티코보다 좀 커요. 예. 그 차를 열심히 몰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톨비가 없어가지고 동전 모으잖아요. 길쭉한 통이 있었어요. 길쭉한 통 2개가 있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동전이 생기면 동전을 막 넣는 거야. 그래서 모아서 톨게이트 지나갈 때 이 동전통 꺼내가지고 톨비 내고 미팅장 가고 이랬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지금도 이 딸랑딸랑 거리는 거 싫어가지고 제가 이 동전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래서 동전을 항상 동전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미팅 갔던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메이 사업 비전을 받기 때문에 김 지사장이 그때까지 이제 자기 일도 있고 했었거든요. 여러 있을 때 그걸 다 접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메이로 와이프가 전업을 하면서 그 어느 정도 벌면서 생활비가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는 아메이 수입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헝그리 정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헝그리 해. 그냥 헝그리 해. 뭘 헝그리 정신이 필요해. 그냥 헝그리 한 상황이 된 거야.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그냥 하는 듯 안 하는 듯 세월을 보내서는 세월만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제대로 딱 해서 한 2년 안에 끝낸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그때 전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2년 걸렸나 3년 걸렸나 다이아몬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제 지상 과제는 1,000만 원 무조건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래서 월 150. 지금 한 2, 300 들어오지만 그 당시 150.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생활이 안 돼. 그리고 무조건 12번. 큐 12번 하면 파운더 스피트라서 연말 보너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1,050만 원 줬거든요. 1,000만 원이 안 들어오면 생활이 안 돼. 카드값도 메꿔야 되고 할 거 너무 많아. 더블 X
아껴 먹어야지. 이스트비 야금야금 맛있게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지금이야 그렇게 안 살고 있지만 정말 하여간 그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재미였던 것 같아. 재미였었던 것 같아. 사실은 그때는 되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는 거 신기한 건 진짜 둘이 싸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비전이 강하게 왔고 아름다운 시절로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미 사업이 보여주는 저 비전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거라고 생각했고요. 진짜 아미의 꿈이 아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하게.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아미 사업이 뭐랄까 말하는 혹은 그 왜 강사님들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 수많은 그 비전이 진짜 내 거가 될 거라고 믿으세요? 저 그러셨으면 좋겠어. 저희는 진짜 믿었거든요. 그런데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흘러서 2009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사실 그때 이제 41살이었는데 되게 기뻤죠. 해냈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그렇게 믿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다이아몬드 되니까 뭐가 제일 좋았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식 노릇하고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걱정 안 끼치는 자식 되고 자식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부모님 모시고 계속 아메이랑 같이 여행 갔던 기억도 나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무력이 막 많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그냥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뭐 돈돈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순간을 나이스하게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어땠냐면 다이아몬드 되고 나니까 수입도 늘고 생활이 안정돼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 안정되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서 한 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다이아 되고 이제 뭐 나중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됐을 때 되게 똘끼가 발동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한 적도 있거든요. 12월 30일이었나 거의 연말 마지막 날 근처인데 친구랑 셋이서 길을 가고 술이 취해가지고 막 그 강남 성모병원 쪽에서 서초역 쪽으로 넘어가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걷는다고. 아니 어떤 하얀색 이쁜 차가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렉서스 매장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예, 그 하얀색 되게 어떤 차가 나를 자꾸 쳐다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술도 먹었겠다. 들어가가지고 차가 이뻐가지고 이거 뭐 얼마냐 막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김지사한테. 어떤 차가 집에 가는 길인데 어떤 차가 자꾸 날 쳐다봐. 째려봐. 그랬더니 저거 사도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쳤어?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알았어 사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뭐랄까 그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아서 좀 웃긴 일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철저히 계획하시고 사셔야 되지만 그래서 사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여행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러분 여행 싫어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죠? 여행지에서는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진짜 저는 아메이 사업 말고는 다른 일을 안 하잖아요. 전 시간 내려면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혼자 하는 해외여행도 많이 했고 친구들하고도 많이 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같은데 이제 가면 멀리 비행기 타고 가는 데는 뭐 3박 4일 이렇게 절대 안 가고 한 달 정도 있다 오거든요. 한 4주 막 이렇게 있다 오는데 택시 기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 택시 기사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남자분이 한 달 동안씩이나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드물겠죠. 그런 거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된 거죠. 그렇던 것 같아요. 떠나고 싶을 때 그냥 짐 싸서 떠나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참 안타까운데 진짜 하루는 뭐 호텔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호텔 위에서 밑을 바라다보고 있으면 혼자 있으니까 되게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막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 한국 돌아오고 싶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왜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빨리 오라고 뭐 다음 주에 티켓 끊어놨는데 그냥 뭐 취소하고 또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랬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십억 막 수백억 가져서 막 그런 부자가 돼가지고 막 진짜 무슨 자유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랄까 인쇄 수입 그러니까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돈이라서 되게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유함을 편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연말에 또 확 목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상속도 되는 돈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유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암에서 보내주는 여행도 많이 다녀봤죠. 근데 올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진짜 뭐랄까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 당신한테 최고의 보상을 제공한다. 진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럭셔리한 여행을 통해서 진짜 라이프 스타일을 확 올려주는, 진짜 아메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을 보내주거든요. 진짜. 그래서 아메 사업을 하면서 여행 갈 때마다 야, 아메 하길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여행을 꼭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인직대 얘기를 좀 해드리면, 다이아몬드 인증식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큰 체육관 같은 데서 수많은 그 아메이 사업자들이 모인 데에서 본사에서 인증식을 해주거든요. 뭐 뉴 다이아몬드 뭐 김치 이영석 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와, 그럼 사람들이 기립박수 쫙 하고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무대에 오릅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순간이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를 성공하고 해낸 거에 대한 인정받는 느낌. 그게 굉장한 느낌이더라고요. 그 사업 초창기 때는 잘 몰랐어요. 막 기립박수로 막 이상해. 막 아메 이상해. 왜 기립박수하고 그래?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아메를 열심히 해보고 핀을 도전하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와, 저분들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고 아메 사업을 하잖아요, 초반에. 그러다가 진짜 뭐랄까, 사업을 찐으로 열심히 해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교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지. 그걸 역으로 제가 제 이름이 호명돼서 무대로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그런 것을 계속 떠올리시면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힘이 나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초창기에 아메 사업했을 때 진짜 운전대를 잡고 서울에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거의 뭐 1시간 반씩 운전하고 왔으니까 그 미팅장을 향해서 가면서 맨날 중얼거렸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스피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마치 다이아몬드, 난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착각 속에 막 스피치를 하는 거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막 빙의를 하는 거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럴 때 전 굴하지 않고 결국 해냈습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운전해서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와,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동전통을 들고서 그 좁은 차를 타고 미팅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김밥을 사 먹으면서 미팅을 들었는데, 근데 신기한 게요, 그게 고통의 순간이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매 순간 위로받은 거예요. 위로. 그거 아실까? 위로받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면서 실패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힘들어지고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스폰서님이 힘이 돼주고, 진짜 그 아메이 사업이 주는 그 비전이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게 힘을 준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할 수 있다고. 너 할 수 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있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그런 느낌. 수많은 성공자 리더들의 테이블 음원을 들으면서 진짜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도 할 수 있어. 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 힘든 순간이 있었어. 누구나 다 힘든 순간이 있었어. 이겨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그 감격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무대에서 턱시도 입고 딱 스피치를 하는데 그 만감이 교차한다는 느낌이 그런 거더라고요. 너무 시원한 느낌. 그리고 이제 해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뭔가 그 가장으로서의 숙제를 끝냈다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아메 사업을 얘기할 때 그냥 아메 사업은 큰 사업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리하기 참 힘든 것 같아. 맞는 말인데 아메가 큰 사업인 건 맞는데 정말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담아내기 힘든 세세하게. 그걸 아메이 사업하면서 많이 경험하시고 아메이를 사랑하게 되시고 뭐 저렇게까지 저래? 이럴 수 있는데 잘 모를 때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뭐랄까 가치롭다고 느끼는 거는 먼저 내 스스로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에너지를 얻고 내 스스로를 먼저 응원하잖아요. 난 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 응원하잖아요. 내가 되겠어?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 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변화해 나가잖아요. 나를 먼저 응원하고 이게 심지어 다른 사람을 응원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도 사업을 했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나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사업이고 내가 웬만큼 큰 사업체를 정말 만들어내지 않는 한 집안에 보면 다 힘든 친척들, 힘든 식구들 하나둘 있어도 같이 뭘 건사해서 뭐 도와주고 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나 스스로를 먼저 정말 그렇게 세우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응원할 수 있는 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진짜 헬핑 피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놀라운 비전이죠. 사업 초기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생활이 힘들어서 혹은 내가 뭐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아미를 선택했는데 하면서 이게 핀이 올라가고 세월이 쌓이고 성취를 해나가면서 이게 진짜 같이 하는 일이구나, 함께하는 일이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주변에 보면 기회가 없는 분들도 많고요. 또 수단이 없어서 막막한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왜 리더님들 그 어떤 강의나 이런 거 들어오면 못 알아들어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서 진짜 안타깝다. 이런 놀라운 기회가 있는데 약간의 시각만 바꾸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견과 선입관만 잠깐 내려놓으면 너무 괜찮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사명 의식 그런 거를 가지고 아메이를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메이 사업 안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정말 하나 세우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여러 사장님들 계신데 진짜 내가 마음 하나 세우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 저도 해냈고요. 제 파트너도 해냈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해내실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선착순으로 막 등수를 매기는 사업이 아니라서 좋아요. 그냥 내가 내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그냥 성취해내는 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팁이라면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했지만 또라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지만 진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 안에서.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